자, 315쪽을 보세요. 자, 토지등이란 해서 그 말뜻 소개했는데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토지 표시를 새롭게 부여되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걸 이야기한다. 이때 토지 표시란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말합니다. 토지 등급이나 개별 공시가는 토지 표시가 아니다.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토지 이동의 종류가 나오는데 먼저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이란 등록 안 된 토지를 맨 처음 등록하는 걸 뭐라 하죠? 신규 등록. 일전에 물었어요. 등록 안 된 땅이 있나요, 없나요? 등록 안 된 토지가 있나요, 없나요? 있으면 그걸 찾는 게 빨라요. 공부하는 것보다. 아시겠죠? 예. 없다. 그런데 만약에 뭘 메꿔요? 바다를 메꿨다면 이게 바로 뭐죠? 새롭게 등록할 토지가 되겠다. 바다를 메꿨다면 혹시 서해상에 약 3천여 개의 섬이 있는데 이 중에서 등록 안 된 섬이 있다면 이것도 무슨 대상? 신규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신규 등록이란 맨 처음 등록하는 것을 뭐라 하죠? 신규 등록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유 발생할 때 누가 토지 소유자가 얼마 이내 60일 이내에 뭐 하도록 신청하도록 의무를 줍니다. 얼마 이내 60일 신청하도록 의무 주죠. 그러면서 이때 신청할 때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소유권의 증명 서류가 첨부되겠다. 이걸 가지고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직권 등록합니다. 누가? 소관청이. 나중에 여러분 그 등기법 보면서 그런 걸 공부합니다. 우리가 그 등기법에는 그 부동산 등기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관련 내용 보는데 자, 토지를 맨 처음 등기하려합니다. 이를 무슨 등기라 불러줘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 그래요.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 안 된 부동산을 가장 먼저 등기하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이 신규 등록한 토지 등기돼 있나 안 돼 있나요? 등기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뭐가 돼야 됩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땅 주인이. 뭘 첨부해서? 대장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해 줘야 돼요. 그런데 대장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소개하려고 그래요. 따라서 신규 등록은 등기관이 등기를 부탁할 수 있나요, 없나요? 등기를 부탁하는 등기를 촉탁한다 이야기합니다. 촉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독립적 시험은 한 7번 나왔어요. 이번 28회 또 이게 나왔네요. 신규 등록은 등기관 등기를 부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등기를 촉탁하질 않는다. 이 내용만 여러분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등록은 반드시 우리가 지적 측량이 되겠고, 지적 측량했고 측량한 결과를 측량 성과도라 이야기하는데 이런 소관청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확인만 하면 되고 제출할 필요 없다. 이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나머지 모든 토지 등도 이 내용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출 얼마 이내? 60일. 그리고 측량하는 것들은 성과도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누가 보관되기에? 지적 소관청이 보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내용이 이해되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는 촉탁하지 않는다. 왜?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촉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유권 증명 서면은 참고로 보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에 부동산 등기부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사실 메모 함께 해주세요. 신규 등록은 부동산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가 없다는 사실을 함께 메모해 준다면 좀 더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이란 이 개념만
몇 차례부터 처음이 나왔었어요. 등록전환이란 무엇을? 임야대장 그리고 무엇을? 임야도를 뭘로 만들어요? 토지대장과 그리고 지적도로 만들어주는 것. 이걸 가리켜 뭐라 한다? 등록을 바꿔준다니까 등록전환이라 이야기합니다. 토지 수익자 얼마이네? 60일 내 신청이 되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등록전환 측량합니다. 측량 성과도 첨부한다 안 한다. 내용이 똑같아요. 아시죠? 자, 가장 중요한 건 개념. 임야대장, 임야도를 뭘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자, 보통 임야도 축척 얼마 써요? 보통 쓰는 거 얼마? 6천분의 1. 그렇죠? 근데 이것을 뭘로 바꾼다고 그래요? 지적도로. 토지대장, 지적도 바꾼다고 그래요. 지적도 보통 얼마 써요? 1200분의 1. 도면이 정밀해져요? 안 정밀해져요? 정밀해져요. 이게 등록전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 임야대장 용도를 뭘로 바꿔줘요? 토지대장 용도로 바꿔줘요. 토지 이용성도 높여준다고 그래요. 아시겠죠? 다시 나갑니다.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도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등록을 바꾸는 걸 등록전환이라 얘기한다. 왜 할까? 토지 이용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도면을 정밀하게 하는 게 그 목적이 됩니다.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등록전환 될 때 쫓아오세요. 축척이 바뀌죠? 근데 축척 바뀌는데 축척 변경을 수반한다 그래요. 뭐 한답니까? 축척 변경을 수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반. 축척 변경은 안 하고 축척 변경을 수반한다 그래요. 또 보세요. 임야대장의 용도를 뭐로 바꿔요? 토지대장 용도. 지목이 변경되죠? 근데 지목이 변경되는데 지목 변경이라 안 하고 지목 변경을 뭐 한다? 수반한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 뜻은 잠시 뒤에 중복되겠는데 이동 중에는 축척 변경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지목 변경이 또 따로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것과는 차별되어야겠다. 이래서 축척 변경을 뭐 하고? 수반하고 지목 변경을 뭐 하고? 수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고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뭐라 불러줘요? 이것도 등록전환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지만 등록전환되면 항상 지목 변경 수반합니까? 아니다. 수반될 때 있고 수반 안 될 때 있다. 이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데요. 이건 기억돼야겠다. 수반되는 거 제가 말을 줄였을 겁니다. 산건건. 이건 지목 변경이 수반됩니다. 어떤 것? 산건건. 웬 산건건인가?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 형질이 변경되거나 건축물의 사용 승인 같은 경우 뭐가 수반된다? 지목 변경 수반됩니다. 자, 여러분 책에 315쪽 맨 끝에 지목 변경 수반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나와요? 건축법 나와요? 예, 그 뒤에 건축물의 사용 승인 나와요? 이것이 뭐만 땄다? 산, 건, 건. 이렇게 기억합니다. 앞으로. 산, 건, 건. 이런 경우는 뭐 한다? 지목 변경 수반되는 경우. 한 장 넘어가 보세요. 다음 같은 세 가지는 지목 변경 수반되질 않는다. 산, 건, 건만 특별히 기억되면 돼요. 어떤 게 있나?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됐는데 나머지 임야도에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 변경됐는데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지목 변경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도시 군 관리계획서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세 가지도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산, 건, 건만 기억하면 됩니다. 구별해 주세요. 자, 세 번째 분할. 토지 분할이란
하나의 토지를 두 개 이상 나눠지는 걸 토지에 뭐라 한다? 분할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등기법도 공부해요. 토지를 나누는 건 뭐랍니까? 분할. 근데 등기법 뭐라 해요? 분필한다 그래요. 뭡니까? 분필. 용어 셈이 좀 달라요. 다르게 쓰고 있어요. 지적은 뭐 한다죠? 분할. 근데 등기는 뭐 한답니까? 분필한다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 이상 토지를 두 개 나누는 걸 분할 얘기하는데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게 토지 분할입니다. 질문합시다. 토지를 왜 자를까요? 왜 나눠요? 왜? 비싸게 팔려고? 비싸게는 몰라도 팔려고. 아시죠? 또 어떤 이유입니까? 예? 어떤 이유입니까? 가장 흔한 게 매매 소유권 이전입니다. 잘라서 팔라고. 알 수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라서 팔라고 우리가 토지를 분할합니다. 따라서 얼마 이내 신청할까요? 의무가 없어요. 왜? 잘라 팔려는 사람. 이걸 뭘로 잘라요? 칼로 잘라요? 아니잖아요. 뭘로 잘라요? 도면에 선으로 잘라줘야 돼요. 알아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안 해도 의무를 안 줘도. 알 수 있죠? 다시 보세요. 자, 새로운 땅이 생겼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뭐가 나와요? 세금 나와요. 신고할까 안 할까요? 잘 안 할라 겁니다. 그러니까 해라. 얼마 이내? 60일. 등록전환 내가 그냥 임야대학 쓰는 건데 내 땅을 내가 딴 거 바꿔 쓰는 겁니다. 신청할까 안 할까요? 안 하니까 뭐 해라? 해라. 60일. 근데 분할 보세요. 내가 잘라 팔려면 말뚝 받고 선을 거줘야 돼요. 그래야 이건 네 땅, 내 땅 이게 되는 겁니다. 신청 의무 줘도 안 줘도 신청할까 안 할까요? 신청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의무가 없다. 단 일필지 일부의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토지 형질이 달라지면 이건 반드시 뭐합니까? 신청하도록 의무를 줍니다. 자, 책이 있으니까 쓰지 마세요. 설명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책에는 분할 같은 예가 있는데 분할의 예가 있는데 분할 대상 좀 보세요. 대상. 분할은 원칙적 신청 의무가 없다. 그런데 예외 일필질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변경된데 이때는 의무가 있다. 이 말들만 이해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필지에 커다란 밭이 있어요. 큰 밭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이 밭 가운데 집을 짓고 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예? 어떤 사람 걱정해요. 아니 밭에다 집 지으면 모기가 많을 텐데요. 별 걱정 다 합니다. 모기 잡으면 되죠. 배가 아니라서 그렇다면 못 져요. 죄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거 뭡니까? 분할해야 돼. 분할. 이거 신청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웬만하면 안 할 겁니다. 세금 비싸가지고. 이러니까 이때는 뭐해라? 해라. 아시겠죠? 처음에는 밭이었는데 뭘로 쓴대요? 집을 쓴대. 집으로. 신청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하니까 이것만 뭐해라? 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필지부 형질 변경, 용도 변경될 때 뭐해라? 예외적 신청 의무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매매 소유권 이전, 불합리한 경계 시정, 또 관계 법령 따라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의무가 없다. 아시겠죠? 저것만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 연상해 주세요. 토지 일필지 일부가 형질이 바뀌었어요. 농사 짓던 밭에 뭘로 됐다? 집이 돼버렸다. 형질이 변경되면,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형질이 바뀌면 뭐해라? 신청하도록 의무를 주게 된 겁니다. 가능하죠? 이것만 기억되면 됩니다. 네 번째, 토지 합병. 합병은 매년 서면하면 매년. 자, 우리가 그 토지 표시를 결정해서 우리가 측량도 합니다. 기억나죠? 근데 합병은 경계나 좌표를 결정기에서 측량한다 안 한다? 측량을 안 해요. 면적구하기에서 측량합니까 안 합니까? 측량하지 않습니다.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신규 등록 측량해야 하네요? 해요. 등록전환 측량해야 하네요?
해요. 축적 달라지니까. 아시겠죠? 토지 분할 측량해야 안 해요? 측량을 해야 돼요. 합병 측량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측량하지 않고 경계나 면적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합병이란 두 개 이상 토지를 몇 개로 하나로 합치는 걸 말한다. 합병. 합병하려면 최선 요건 갖춰야 됩니다. 뭐라 얘기했나요? 이거 기억나요? 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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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등이다. 여러분, 내 땅입니다. 남의 땅입니다. 합병돼야 안 돼요? 이건 죽어도 안 돼요. 주인이 같아야겠다. 주인 같아야 되고, 그리고 붙어 있어야 돼요. 지목도 같아야 되고, 한 동네 땅이 돼야 됩니다. 등기여부 일치하고, 그 다음에 축적도 같아야겠다. 이래야만이 합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소유자 같다. 집원 부여지역, 한 동네 땅이 돼야 된다. 집안 연속돼야겠다. 가다가 뚝 떨어져요. 토지 합병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집안 연속되죠. 그 다음에 지목 같아야 돼요. 그리고 축적도 같아야겠고, 등기여부도 일치돼야겠다. 이건 무슨 요건이었죠? 필지의 성립 요건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합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필지에 관련 내용 소개하면서 이걸 강조한 이유가 이거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는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걸 가리켜 우리가 소위 뭐라 불러줘요? 용익물권이 설정된 때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야기합니다. 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건데 빌려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합병하고 나중에 그 부분 표시만 되면 됩니다. 합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자, 그리고 소위 창설적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저당일 때 합병이 가능합니다. 요때만 가능해요. 자, 말이 어려우니까 소개해보죠. 자, 갑회사는 언론행을 주거은행 삼고 있는데 제조회사입니다. 돈이 수시로 필요해요. 그렇죠? 아무튼 갑회사 은행에 100억의 돈을 빌려 쓰기로 했는데 은행이 그냥 빌려줍니까? 아니죠. 부동산 담보 제공이다. 근데 갑회사 공장이 있지만 100억 상당 공장이 없어요. 따라 한꺼번에 붙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땅을 한꺼번에 담보로 제공합니다. 한꺼번에 뭐에 대해서? 100억에 대해서. 이걸 가리켜 뭐라 불러준다? 창설적 공동저당이라 얘기합니다. 똑같은 등기의 목적으로 합병 요구가 준 토지, 이거 뭐 할 수 있다? 합병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창설적 공동저당. 그런데 땅값이 똑같습니까? 올라가고 떨어지기도 하죠. 땅값이 올라갔어요. 그럼 금융기관, 야, 땅값 비쌌으니까 하나 빼가라. 연락 와야 하나요? 그거 죽어도 하나요. 그렇죠? 근데 땅값이 떨어집니다. 어찌 할까요? 당장 빚 갚든가 아니면 추가로 담보 더 제공해. 당장 뭐 하든가? 빚 갚든가 추가로 담보 더 제공해. 이처럼 추가로 담보 제공하는 걸 뭐라 불러줘요? 추가적 공동저당이라 그래요. 어떤 것? 추가적 공동저당. 자, 먼저 공동저당은 두 개 이상 부동산을 함께 담보 제공되는 걸 뭐라 한다? 공동저당이라 그래요. 근데 종류 몇 가지? 두 가지. 애초에 처음부터 저당 설정한 걸 뭐라 하고? 창설적 공동저당. 나중에 추가로 담보 제공된 것을 추가적 공동저당이라 이야기한다. 이 중에서 창설적 공동저당은 뭐 가능한데? 합병이 가능한데 추가적 저당은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책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되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소유자 같다, 지번부여지역 같다 등등 같다. 그리고 용익물권 설정될 때 합병할 수 있다. 창설적 공동저당 가능하다. 이건 말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가등기 돼 있어요? 감유돼 있어요? 합병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당권 설정돼 있어 합병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는 가능하다? 창설적 공동저당 가능하고 추가적 저당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책에 있는 그 표입니다. 317조.
자, 이 표니까 지금 소개한 걸 염두에 두면서 그냥 이해되면 된다. 이런 똑같은 내용이 등기법 또 나와 이게요. 등기법에도. 그래서 똑같이 이건 적용이 됩니다. 자, 정리 방법 중요한 말 나와요. 지적 측량하지 않고 뭐 안 하고 측량하지 않고 면적 등을 정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뭐가 나와요?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은 뭐가 지목 변경인가요? 지목을 바꿔주는 거. 이게 뭐죠? 지목 변경. 자, 지목을 바꾸는 게 지목 변경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자, 이게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지목 변경이라 합니다. 소유자 얼마 이내? 60일 신청하도록 의무를 줘요. 그런데 어떤 때 지목 변경 대상이 될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국위법 등 관계법령 형질이 변경될 때, 제가 말을 줄였어요. 국위법이란 국토 계획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가 줄여버렸나요? 국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변경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를 합병 전에 뭐 할 수 있다?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있는데 제가 한번 비교해 한번 소개해 보죠. 여러분 산건건 기억해요? 산건건 이건 뭔가요? 등록전환. 어떤 등록전환? 지목 변경을 요구하는 등록전환. 뭐가 산이었나요? 산지관리법. 건은 뭐죠? 건축법. 또 건은 뭐죠? 건축물 사용 승인. 이건 뭐다? 등록전환. 지목 변경 요구하는 등록전환. 기억나죠? 근데 지목 변경 대상은 뭐가 있나요? 국위법이다. 국위법. 국토계획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여기 따라서 지목이 변경될 수 있겠다. 아시겠죠? 두 번째, 토지나 건물의 용도. 세 번째,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등 할 때 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해서 공사 준공 전에 합병할 수 있겠다. 이런 때 우리가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같은 법이지만 산지관리법, 건축법이 아니라 뭐가 된다? 국위법이 되고 있다는 걸, 이걸 기억해 주면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지적은 뭐만 대상이죠? 토지만 그 대상. 자, 건축물 용도가 달라집니다. 지목 변경 대상이 될까 안 될까요? 건물의 용도가 변경돼요. 지목 변경 대상이 될까 안 될까요? 이건 너무 중요한데 잠깐 보세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시골 농촌 걱정이 됩니다. 요즘에 제가 보기로는 읍면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읍면이.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없어요. 노인만 살아요. 어떤 동네 아이가 태어나죠? 동네 잔치합니다. 어떤 동네 보니까 1년에 37명이 죽는다고 그래요. 죽기는. 근데 태어난 건 4명이 태어납니다. 이렇게만 몇십 년 지나간다면 그 동네는 존재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런 일이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방에. 어떻게? 자, 야드막한 산 밑에 산이 있다면 그 밑에 이런 아담한 학교가 있어요. 옛날에는 시골은 여러분 학교 중심 마을이 발달했어요. 그렇죠? 오랜 역사 있다 보니까 아름다운 나무도 막 있잖아요. 있는데 문제 시골에 아이가 없는 겁니다. 아이가. 하니까 시골의 학교가 많이 뭐하죠? 폐교합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한두 명이 있어도 학교에 살려준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정 편의주의로 애들한테 차를 보내서 딴 지역 가서 공부하게 합니다. 통학시간만 한두 시간 걸린다 얘기를 해요. 거리가 뭐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데는 없애는 경향이 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시골에 아이가 없다 보니까, 아이가 적다 보니까 학교를 폐교하려 합니다. 폐교한 학교, 부지가 멋지잖아요. 이걸 모 기업이 인수해서 자기들 연수원 쓴다고 연수원. 이거 가능합니까? 폐교를 활용해서 뭘 쓴다고 그래요? 연수원 쓴다고 그래요? 가능하겠네요.
이때 지목이 뭐에서 뭘로 바뀌어요? 학교용지에서 뭘로? 학교용지는 다 아는데 연속용지는 없어요. 뭘로 바뀌어요? 대. 이건 대가 됩니다. 아시겠죠? 학교용지에서 대로 바뀌어버린다. 이처럼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도 뭐가 된다? 지목 변경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미 부여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순하게 토지 건물의 용도가 변경됐다 얘기하는데 건물 용도가 변경돼도 무슨 대상? 지목 변경 대상이 된다. 건물 쪽에 특별히 여러분 관심을 갖도록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줄여서 해면성 말소 혹은 등록 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면성 말소, 등록 말소.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게 되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상상이 됩니까? 예, 철썩철썩 이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때 파도가 치게 되면 이 바위가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파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말은 못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죠? 이처럼 수십 년간 파도가 밀려오면 바위는 닳아버리죠. 토지가 뭘로 바뀝니까? 파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뭐라 불러요? 해면성 말소. 토지가 뭘로 바뀌어요? 바다. 이걸 해면성 말소라 얘기한다. 자, 그럼 토지가 하천밖에 없는 하천. 이것도 해면성 말소인가요? 아니죠. 우리 공부한 것처럼 하천이나 토지도 있나요? 하천이나 지목이 있나요? 이건 지목이 바뀌는 거지. 토지가 하천 바뀌는 건 해면성 말소가 아니다. 개념상 아주 중요합니다. 등록된 토지가 뭘로 바뀌어요? 바다. 이걸 말한다? 해면성 말소라 이야기한다. 혹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등록된 토지가 하천 바뀌는 것은 해면성 말소가 아니다. 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이처럼 해면성 말소 소유가 발생한다면 소관청은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때 소유자 얼마 이내? 90일. 얼마? 90일. 일반적 이동 신청이 며칠이었는데? 60일이었는데 이건 며칠? 90일. 신청하도록 의무를 줍니다. 아시겠죠? 얼마 이내? 90일. 근데 안 한다. 어찌합니까? 안 하면은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어떻게? 직권 말소한다. 이게 가장 독특한 그 내용이 됩니다. 아시죠? 이처럼 등록된 토지가 바다 등으로 바뀌는 것 해면성 말소를 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면 90일 내 신청토록 한다. 만약에 신청하지 않냐면 직권 말소합니다. 그렇다면 꺼졌던 토지가 솟아올라요. 그럴 수도 있나요? 땅이 꺼졌는데 솟아올라요. 그럴 수 있죠? 예. 저도 잠깐 뉴스를 봤는데 포항 지진이 그 옆에 그 지열 발전소를 만든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최초라 얘기하는데 영향이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이 되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땅이 솟을 수도 있겠다. 꺼지기도 하지만은 그럼 어찌합니까 이거? 회복해야겠죠. 이걸 가리켜 우리가 회복 등록한다 이야기합니다. 뭐 한답니까? 회복 등록합니다. 누가 합니까? 소관청이 합니다. 얼마 이내?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회복 등록합니다. 질문합시다. 꺼졌던 땅이 다시 솟아올랐어요. 누가 주인인가요? 예? 국가가 주인일까요? 예? 예, 전 소유자. 아시겠죠? 국가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전에 지적 공보 가지고 이를 복구해 회복 등록합니다. 전 소유자가 주인 되는 겁니다. 국가가 아니란 사실이죠. 이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또 보세요. 앞서 왔던 분할이나 등록전환 다 측량했었죠? 수수료 모두 받아요. 근데 해면성 등록 말소 토지 한 필이 전부 말소되면 측량할 필요가 없는데 일부 말소했다. 뭐합니까? 해면성 말소 측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수수료 납부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은 안 한다. 상상할 때 땅이 꺼진 것도 억울한데 돈 내보려 하세요. 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겠죠? 해서 수수료 납부하질
않는다. 예? 보상 안 해줍니다. 꺼진 건 보상 안 해줘요. 꺼진 건. 예. 근데 요즘에 또 재난관리법 이런 법이 나왔어요. 세월호 관련 법, 뭐 이런 법이 나왔는데, 그래도 꺼진 건 현재까지 보상해준다는 말이 없어요. 꺼진 건 안 해줍니다. 꺼진 건. 여러분, 지진이 발생했지만 집이 전파됩니다. 얼마 준다고 그래요? 900만 원? 전파될 때 반파 얼마입니까? 뭐 400만 원, 뭐 이래요. 이거 집 주고 살 수 있나요? 그래서 특별재난지구 선포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됩니다. 많은 부분이 해서 법은 좀 그런 문제에 한계가 좀 있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등록말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90일 내 한다. 그리고 안 되면 직권말소한다. 그리고 하천바뀌는 건 해면상 말소가 아니다. 뭐 그런 정도만 특별히 기억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7번째 나갈 겁니다. 7번째 축척 변경이다. 자, 축척 변경이란 지적소관청이 지적도의 경계점 정밀도 높이기 위해서 수축척을 대축척으로 바꿔주는 것, 이걸 뭐라 불러줘요? 축척 변경이라 이야기합니다. 잠시만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합병운도가 내가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근데 축척 변경도가 지적소관청이 차이점이 있다. 점점 어떤 분할합병은 내가 하는 겁니다. 토지가 받아바뀌죠? 내가 신청합니다. 얼마 이내? 90일 내 땅이니까. 아시겠죠? 반면에 축척 변경은 누가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근데 사람도 소유자 될 수가 있어요. 얼마 이상? 3분의 이상의 동의받아야 됩니다. 자, 3분의 이상 동의받은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겠다. 누구에게? 소관청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도의 경계점 정밀도. 임야도인가요? 지적도인가요? 임야도가 아니라 어디에? 지적도. 지적도의 경계점 정밀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뭐로 만들어요? 큰 축척 만들어주는 것. 이걸 뭐라 한다? 축척 변경이라 이야기합니다. 알 수 있죠? 제가 질문합시다. 지번 변경합니다. 뭐가 바뀌어요? 지번. 지목 변경 뭐가 바뀌어요? 지목. 축척 변경 뭐가 바뀌어요? 지번 변경은 지번. 지목 변경은 지목. 축척 변경은 축척이면 내가 묻지도 않았죠. 뭐가 바뀌어요? 몽땅 다 바뀌어요. 몽땅. 몽땅이란 뭘 얘기합니까?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자폐가 모두 바뀌어버립니다. 축척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 축척이 바뀌면 면적이 달라져요. 경계가 바뀌는 겁니다. 심지어 소유자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축척 변경은 몽땅 다 바뀌어요. 이런 말미암아 이익 보는 자도 있고 불이익 보는 자 발생해요. 면적이 줄거나 늘 수도 있어요. 왜? 정밀해지니까. 이래서 요건 축척 변경하기 위해서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3분의 2 이상의 뭘 받고? 동의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척 변경 위원회에 있어요. 축척 변경 위원회 저는 줄여서 축변이라고 얘기해요. 축척 변경 위원회에 변경위원회 뭘 받아요? 축척 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리고 누구 승인 받아요? 시도지사 등의 뭘 받아요? 승인을 받아요. 잠시 오세요, 여러분. 앞에 등록전환 공부할 때 임야대장, 임야도를 뭘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축척이 보통 6,000분의 1에서 얼마? 1200분의 1. 근데 내가 뭐라 썼나요? 축척 변경에 썼나요? 아니면 축척 변경을 수반한다 썼잖아요. 뭐 한다고? 수반한다고. 왜냐면 또 갈 겁니다. 축척 변경은 소유자의 동의, 축변의 의결, 그리고 시주세이 뭘 받아요? 승인을 받을 때만 뭐 된다? 축척 변경이 됩니다. 근데 등록전환은 동의나 의결이나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이래서 뭐라 표현해요? 축척 변경을 수반한다라 표현한 겁니다.
약간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죠? 예. 아무튼 축적 변경되려면 이런 요건을 갖추겠다. 소유자 3분의 4의 동의, 축적 변경의 의결, 그리고 시주사에 뭘 받는다? 승인을 받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축적 변경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 어떤 절차가 나오는가? 여기에 수많은 주체가 나와요. 주체. 그리고 수많은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오는데 이번 일단 28회 첫 문제 이게 나왔어요. 어떤 게 나왔는가? 소유자 얼마의 동의받아라? 3분의 2 이상. 누구 승인받는다? 대도시나 시도지사에 뭘 받는다? 승인. 이걸 묻는 문제가 28회 첫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책만 가지고도 첫 문제를 모두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다만 조금 더 심화되고 이해 돕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또 부수적으로 소개가 되고 하는 겁니다. 요게 시험에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절차 보세요. 절차에 수많은 주체란 축적변경위원회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소관청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많은 주체가 나와요. 그리고 수많은 숫자가 나와요. 지금 봤지만 3분의 2, 뭐 30일, 20일, 뭐 15일, 뭐 2분의 1 이런 숫자가 또 나와요. 아주 많이 나와 복잡할 정도로 이걸 반복하면서 모두 익혀줘야 됩니다. 이 내용을. 자, 그럼 계속해서 소개해보죠. 절차. 이처럼 그 소유자의 동의, 축변의 의결, 승인다는 데 얘기하는데 이럴 경우 우리가 축적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그들이 뭐 하죠?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신청을 합니다.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자, 승인받게 되면 이를 얼마 이상 공고하죠? 시행공고 얼마 이상? 20일 이상. 어디에? 시군구 및 이동 게시판에 얼마 이상? 20일 이상 게시합니다. 20일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 토지에 경계점 표지 설치가 돼야 된다. 얼마? 30일 이내. 아까는 20일 이상, 지금 얼마?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되면 축적변경 측량을 통해서 축적변경위원회 지번별의 조서를 작성합니다. 자, 지번별 조서란 이런 얘기입니다. 축적변경했던 어떤 토지가 처음에는 3,000제곱이 됐었는데 축적변경하니까 2,500이 돼버렸다. 이런 일이 발생해요. 어떤 토지는 뭐 3,000 토지였는데 측량하니까 3,500제곱 돼버렸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축적변경을 하게 되면. 이래서 지번별 조서란 A 토지가 3,000에서 2,500 바뀌어버렸어. B 토지는 3,000에서 3,500 바뀌어버렸어. 라고 정리해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지번별 조서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따라서 면적이 줄고 늘었죠? 면적의 증감 발생하네요. 면적이 증감 발생할 때 바로 어떤 문제 나와요? 청산금의 산정 문제가 나옵니다. 청산금을 산정한다 이야기합니다. 잠시 돌아와 보세요. 아까 축적 변경할 때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아요? 3분의 2. 이유가 뭘까? 경제적인 부담이 돼요. 어떤 때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하니까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전체의 대부분의 동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건이 안 되면 축적 변경 못 합니다. 왜? 때에 따라 돈을 받는 경우 있고 돈을 내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느 때 돈 낼까요? 면적이 늘었을 때. 어느 때 돈 받나요? 면적이 줄었을 때. 이걸 뭐 한다? 청산금을 산정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청산금 어떻게 정할까? 축적변경위원회가 시행 공고 당시에 지적소관청이 시행 공고일 당시에 가격을 조사해서 어디에 축변위에 통보합니다.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알려줘요? 소관청이 축적변경위원회에 알려주게 되어 있죠. 그럼 축적변경위원회는 이를 뭡니까? 가격 결정합니다. 그 전의 가격과 지금 시세 비교해서 얼마다라 해서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죠. 이걸 가리켜 우리가
청산금을 산정한다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청산금을 산정한 다음에 이를 얼마 이상 공고하죠? 15일 이상 공고합니다. 15일 이상 공고하고 여기에 공고해서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청산금의 총액이 남아요. 누가 갖습니까? 이건? 누가 가져요? 지방자치단체. 소관청이 안 불러요. 누가 가져요? 지방자치단체. 부족해요. 누가 부담해요? 지방자치단체. 아시죠? 일단 소관청이라고 안 불러줍니다. 그런데 축적변경에서 돈이 부족할 리가 있나요? 없나요? 이건 절대 없어요. 부족하면 하질 않습니다. 하면 뭐 한다? 남습니다. 이게. 남아야 다만 이론적으로 남거나 부족할 때 지자체의 수입과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청산금 산정이 되면 이를 얼마 이내에 통지합니까? 20일 이내에 소유자에 통지합니다. 면적이 증가된 자 얼마에 납부하고 6월. 감수된 자 얼마 이내에 수령받아요? 6월. 이걸 제가 수업 시간에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벌 바꿨어요. 작년에. 옛날에 어찌 했는가? 면적이 증가된 자 3월에 납부합니다. 3월. 감수된 자 얼마 이내에 돈 받아요? 6월. 얼마나 법이 불공평해요. 돈 내는 사람 얼마 이내? 3월. 받는 사람 얼마 이내? 6월. 수업 시간 하도 떠드니까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똑같이 6월로 작년에, 올해입니다. 올해.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전 이게 시험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비껴갔네, 이게. 그렇죠? 아무튼 모두 바뀌어서 똑같이 6월 이게 됩니다. 청산금 이의가 있는 자, 축척변경위원회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얼마 이내? 1월 이내. 자, 소관청에 신청합니다. 소관청. 자, 소관청은 이를 축변위 해부하면 축변이 얼마 이내 심의하죠? 1월 이내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주체 보세요, 여러분. 청산금 이의 신청 1월 이내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지적소관청. 소관청이 어디 해부해요? 축척변경위원회 해부하면 1월 이내 심의 의결한다. 복잡하죠, 여러분?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청산금 납부나 지급 완료된 때 비로소 축적변경 확정 공고하고 확정 공고한 때 지적을 정리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축적변경 절차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근데 숫자가 또 있어요. 자, 축적변경위원회 어찌 구성되는가? 5인 이상 10인 이하 구성이 돼요. 이 중에 토지 소유자가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3분의 2가 아니라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전원을 축적변경에 참석을 시켜야 됩니다. 아시죠? 이제 축적변경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는가? 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위원장 회의 5일 전에 서면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숫자가 몇 개 나오네요. 이게 여러분 책에 있는 마지막 박스입니다. 한번 보세요. 320조 축적변경위원회 5인 이상 10인 이하 구성된다. 찾아지죠? 그리고 소유자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한다. 만약에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그 전원을 뭘로 한다? 위원으로 위촉한다. 되겠죠? 그리고 위원은 소관청 위촉하고 위원장은 소관청이 지명한다. 이게 됩니다. 뭐 통지하는 얘기는 여기서는 아직 안 나왔네요. 그리고 축적변경 관련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가능하죠? 자, 제가 숫자만 정리해 봅니다. 축적 변경하려면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 그 다음에 시도지사 승인 받습니다. 얼마 이상 공고하죠? 20일 이상 공고합니다. 소유자 자기 소유의 경계점 표지 설치합니다. 얼마 이내?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 설치합니다. 알 수 있죠? 그리고 청산금 산정됩니다. 얼마 이상 공고 열람하죠? 15일. 청산금이 증가된 지 얼마 납부하고? 6월. 감소한 지 얼마? 6월. 또 나오죠? 그러면서 이의가 있다 청산금에 얼마 이내? 1월 이내. 누구에게? 소관청에게. 이걸 어디에 해부합니까? 축적변경위원회. 얼마 이내 이를 심의 의결해요? 1월 이내. 숫자 꽤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다 꿰고 있어야 돼요. 또 주체 봅니다. 주체. 축적변경 누가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알 수 있죠? 청산금 누가 선정해요? 축적변경위원회가. 청산금 남거나 부족해 누구 수입 잡아요? 지방자치단체. 이 신청 누구한테 해요? 소관청. 누가 심의결해요? 축적변경위원회. 이게 다 달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쭉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모의고사에서 많이 다뤄 이 문제를. 그러니까 나올 만한 문제가 사실 다 나왔어요. 나중에 공부할 때는 이미 출제된 것들 뭐 이런 것만 그 공부해도 절대 무리가 없는 요 과정이 될 겁니다. 네, 오늘 그 처음 보는 얼굴도 있는데 아무튼 그 중간에 수업 들어오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초과정은 한 바퀴 돌고 정작 1월부터 시작하는 기본 이론 과정이 더 훨씬 더 상세하고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그냥 공시법령이 이렇다 이런 분위기 정도만 파악되면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시간은 그 1시간 정도만 지적을 정리하면 등기법이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등기법과 지적은 템포가 조금 달라요. 마인드가 달라버려요. 다르기 때문에 지적을 다음 주 1시간쯤 정리하고 등기법 내용을 한 2시간쯤 공부해서 등기 서론적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